4일 전 영상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을 뭉개는 움직임을 보고 오늘 나왔던 저점은 깨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지금처럼 거래량을 터뜨리는 캔들이 몇 개 더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저점을 깨는 캔들과 동시에 음봉을 터뜨리는 봉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 나올 만한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앞으로 비트코인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약을 먼저 하고 내용으로 넘어가면, 기술적 근거에 있어서 저는 이 거래량을 근거로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있다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반등문이 나와 주더라도 최근에 급락을 일으켰었던 구간, 동시에 이전부터 저항을 받고 하락이 발생했던 구간인 99.3K 부근을 확실하게 양봉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재차 비트코인은 저는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반등에서 최대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시장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주에 이런 변동성이 생긴다면 저번 주 고용 시장이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파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시장은 물가 지표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 국내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10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중장기적인 하락을 보고 있는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도 이전 관점부터 빠르게 복귀해보면 1월 10일 저번주 금요일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자발트만 폭등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자발트의 상승은 상승장의 직전과 상승장의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 자발트의 반등은 큰 하락전의 움직임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 자발트들은 저점 대비 약 플러스 252%, 플러스 161%, 플러스 169%, 2배 이상씩 상승분이 나왔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53%, 상승 대비 약 절반만큼 전부 하락으로 되돌린 상황입니다. 저는 1월 8일 투자 정복기 방에서 현재 구간에 대한 해석을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단기 반등 구간에서 손절폭이 짧아지는 종목들은 물을 타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현금 비중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12월 21일에 공유드렸었던 비트코인은 1차 익절 후 남은 비중은 평단에서 정리가 되었고, 1월 6일에 투자 정복기방에 공유드렸었던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6.7% 하락폭에 저도 사실 손절이 나갔고, 현재는 진입 타점에 대해서는 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해당 방에 대해서는 입장 링크는 이번 주에 전달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입장 인원은 200명 정도로 확보를 해놨고, 링크는 이번 주 수요일에 영상과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서 관점을 공유 드리고 있는 공간이고, 보시는 단 하나의 텔레그램 방에서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보니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 안내는 이번 주 수요일에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보다 더 빠르게 입장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제 무료방 입장 링크 게시해 두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고, 당연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기 버튼 누르고 나가셔도 되니까, 그냥 이전까지 영상으로 관점을 받아오셨던 분들은 관점 공유방 브리핑까지 같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반등문을 보는 이유는 저점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내려온 이 하락을 먼저 분석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거래량을 터뜨리는 하락이 진행이 되었고,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저점을 낮추는 캔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을 처음으로 멈췄던 캔들이 1월 9일에 나왔던 이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과 동시에 이때 아래 꼬리를 동시에
플러스 약 1.6%가량 만들었던 캔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거래량 캔들을 기준으로 단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신을 세웠던 자리가 1월 11일 주말에 나왔던 캔들입니다. 저는 아래 꼬리를 달았던 캔들과 동시에 거래량을 터뜨렸던 구간을 한 번 더 터치하면서 한 번 더 거래량을 터뜨리고 빠르게 말아 올렸던 92.5K에서 단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1월 10일에 나왔던 캔들의 저점인 91.2K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오전에 급하게 말아 올렸다가 현재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올라왔던 이 상승에서 사실 거래량을 양봉에서 터트리면서 뺐던 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저점을 낮추더라도 혹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자, 여기에서 나왔던 이 캔들처럼 빠르게 말아오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저는 그 반등에 조금 더 확신을 세우고 지금의 장을 볼 생각입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보시는 차트는 2024년도 10월달 1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당시에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음봉으로 하락이 가파르게 나왔던 이 구간을 분석해 보게 되면 자, 가파르게 내렸던 하락에서 첫 번째로 거래량을 터뜨리고 거래량을 기준으로 아랫꼬리를 말아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캔들을 기준으로 자, 가파랐던 하락이 저점을 완만하게 만들면서 즉 저점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면서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가파르게 내려왔던 하락에서 최초로 거래량을 터뜨리고 아랫꼬리를 말아 올려줬던 즉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캔들 기준으로 저점을 낮췄지만 빠르게 말아 올렸던 캔들, 그리고 1월 11일 주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게 터치하고 말아 올렸던 이 매수세로 인해서 저는 92.5K에서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인 반등분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에 있다. 동시에 다시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24년도 10월 달에 자, 하락을 멈추고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와줬지만 이 반등에서 주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트는 다시 하락하고 저점을 낮추는 캔들이 나와주었었는데 사실 저는 현재 구간도 이 과거 차트랑 사실 동일한 부분이 많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요 구간을 99.3K로 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00K를 넘기기 직전에 가장 크게 저항받았던 자리, 그리고 동시에 100K를 돌파하고 자,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급락을 보였던 자리,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았을 때는 고점을 넘겼던 주요 매물대 구간인 99.3K. 사실 이번에도 해당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을 빠르게 하락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99.3K 라인을 확실하게 양봉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는 저는 이 저점 자리를 결과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변곡점을 이번 주 수요일 지표 발표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 우선 저번 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멈출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당시 제 영상의 과거 데이터를 좀 가져와서 설명드리면 자, 당시 영상이 9월 19일 자, 9월달 FOMC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제롬 파월의 내용을 연설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했던 내용을 잠시 다루면 50bp 인하는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파월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추후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만큼 사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 우려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향후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시켜서 시장을 잠재우기보다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보다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건강해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졌으니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물가를 잡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틀 뒤에 발표되는 1월 15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전에 발표됐던 수치보다 플러스 0.2% 조금 더 높은 수치로 그 예상치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다 더 높게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준다면 연준에서는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외치고 이후 금리 인하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여지로 시장에는 조금 더 그 불안 심리가 작용될 수 있는 시점에 있다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